2021년 7월 30일, 2021년 1월 달에 추미애가 그만뒀습니다. 잘린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야인이 된 거예요. 아무 이제 정치인으로서 아무 직책도 없는 이 상태에서 내가 대선에 출마하겠다고 선언을 하고 있었습니다. 추미애가. 그래서 기호 6번을 받았어요. 그래서 대통령 예비 후보로 등록을 하고 이제 선거운동을 하는 거죠. 그때 21년 7월 30일이 무슨 날이냐? 윤석열이 국힘당에 입당한 날입니다. 그 입당한 날 추미애는 민주당 대선 예비 후보로서 6번 기호를 달고 이런 포스터를 자기 SNS에 올렸습니다. 국민의힘은 정치검사를 받아들인 후과를 두고두고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정치검사 윤석열이 어떤 사람인지를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 추미애였어요. 이 작은 글씨는 잘 안 보여서 제가 불러드리겠습니다. 윤석열은 검찰총장 재직 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저버리고 선택적 수사와 기소로 막강한 검찰 권력을 남용하여 국정을 어지럽히고 헌정 질서를 훼손한 자입니다. 오늘 입당은 스스로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라는 징계 사유의 정당성을 확인해 준 것이자 더 이상 변명의 여지가 없는 정치검사의 마각을 드러낸 것입니다. 검찰총장의 대선 직행과 야당 직행은 민주주의에 대한 직격이며 국민에 대한 모독이자 역사에 대한 범죄입니다. 윤 전 총장에게는 자신과 가족들에게 제기된 각종 의혹과 범죄 혐의에 대한 검증의 칼날을 막아줄 방패막이가 필요했을지 모르겠지만 정치검찰을 받아들인 국민의힘 역시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역사의 공범을 자처한 행위입니다. 국민의힘은 정치군인 전두환에 대한 환상을 아직도 거두지 못하고 정치검사를 받아들인 후과를 두고두고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2021년 7월 30일 추미애의 예측은 정확히 들어맞았죠. 이 사건을 두고 나는 과거치를 다 이게 조사했잖아요. 뭐 아직도 제가 조사 못한 것도 많이 있겠지만 추미애의 위대함은 바로 이겁니다. 문재인이 얼마나 무능한 인간인지를 추미애는 다 알고 있었어요. 문재인의 무능함은 2025년 1월 15일 그의 SNS에 쓴 글을 보면 압니다. 15일은 뭐죠? 윤석열이 체포된 날이에요. 그날 평범한 시민들의 거대한 연대가 이뤄낸 승리입니다. 위대한 국민들께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합니다. 너무나 아프고 부끄러운 일이지만 우리는 이를 새로운 시작으로 삼아야 합니다. 또 크고 강한 민주주의를 다시 굳건하게 일으켜 세워야 하겠습니다. 다시 자랑스러운 나라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둘로 나눠진 국민의 마음이 하나로 모아져야 합니다. 진실을 있는 그대로 볼 때만 가능한 일입니다. 정치인들과 언론이 앞장서 주길 바랍니다. 한국일보가 문재인의 이 글을 보고 깠어요. 시민의 승리 소감에 윤 임명 책임 반성하라. 댓글이 쇄도했어요. 2년 8개월 동안 윤석열 치하에서 온 국민이 고통을 당했어요. 문재인은 그랬으면, 사람이 양심이 있으면, 뭐 무릎은 꿇지 않더라도 자신의 잘못을 국민 앞에 사죄하는 모습을 보였어야 돼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 말이 아무런 말도 없이 의미 없는 말을 그냥 나열해냈어요. 어느 문장 하나 의미 있는 문장이 없습니다. 등신이죠. 역사의식도 시대정신도 없어요. 그러니 문제의식이 있을 리가 없죠. 이렇게 어떤 사람이 댓글에 이렇게 썼어요. 하나만
인용해 보겠습니다. 윤석열을 검찰총장으로 임명한 것에 대한 자기 반성 메시지였으면 더 좋았을 뻔했다. 진영 전체를 위해서도 그게 필요하다. 문재인과 조국은 속았다고 말합니다. 문재인은 말 안 하지만 조국을 내세워서 속았다고 말하는 거죠. 이 참담한 현상은 어디서 왔는가? 그것은 문재인과 친문 세력으로부터 왔어요. 문재인과 친문 세력은 왜 그랬을까? 그것은 윤석열에게 속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건 조국이 끊임없이 노영민과 함께 조국, 노영민, 친문 세력들은 윤석열에게 속았다는 거예요. 윤석열이 강직한 검사로 알았다는 거예요. 이들은 왜 속았을까 그러면? 내 질문입니다. 윤석열이 속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속인 놈이 나쁘다는 거예요. 윤석열은 이들을 어떻게 속였을까 그러면? 문재인에 대한 충정을 바치는 것이라고. 자기가 하는 모든 행동은 문재인에 대한 충정을 바치는 거라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조선시대 나왔을 말이잖아. 오늘 현대는, 오늘날은 충정, 충성, 효도 이런 말이 필요 없는 사회예요. 그렇게 바뀌었어요 이미. 국가가 책임져야 되는 거지. 직무 담당자는 직무 담당자의 최선을 다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을 다 하면 되는 거예요. 왜 누구가 누구에게 충정을 바칩니까? 지금 왕정국가예요? 자기에게 주어진 직무의 어카운터빌리티가 있는 거예요. 그걸 성과 책임이라고 번역하죠. 성과를 창출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성과를 내주면 되는 거예요. 그걸로 끝. 조국이 속았다고 얘기하는 게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처음부터. 문서주의라도 헌법이 명령하는 건 문서로 하라는 거예요. 일을. 이놈들은 문서를 꾸민 게 없어. 문서를. 면접도 봤다는 거 아니야. 면접을 보는 동안에 그걸 몰랐다는 거 아니야. 그리고 속았다는 거예요. 이런 미친놈들이 아니야 이게. 나는 문재인과 조국이 더 미친놈이라고 보는 거야. 미친놈을 미친 줄 모르고 그냥 그 어마어마한 자리에다 앉혔다는 거 아니야 지금. 자, 내가 이것만 얘기하면 이제 최강욱이 그 쇼츠에 나와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하려고 해요. 윤석열이 오판과 착각, 남편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은 부인이에요. 무슨 얘기를 하는지 한번 봅시다. 윤석열이 자신은 분명히 군을 전부 다 직접 장악을 했고 군인들과 함께 골프를 치고 나가서 직접적으로 자기가 다 지시를 했고 다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방첩사, 수방사, 특전사 다 협력했잖아요. 들어오기로 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150명 국회의원을 못 끌어내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갈 거예요. 윤석열이 속 터지는 거지. 근데 이제 윤석열이가 오판을 한 게 지가 무슨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지 기세나 기운이나 그거에 압도될 거다라고 착각을 한 거예요. 그거는 검사놈들이나 그러는 거지. 윤석열이하고 얘기를 하면 제가 옛날부터 그랬잖아. 5분만 얘기해보면 이거 이상한 놈이라는 거 바로 안다고. 그러니까 얘기를 해보면. 자, 뭐라 그랬어요? 5분만 얘기해보면 이거 이상한 놈이라는 걸 바로 안다고 그러잖아. 그런데 면접을 봤어? 몇 번을 면접을 봤다니까? 근데 어떤 놈도 이 윤석열이 미친놈이라는 걸 몰랐다는 거 아니야. 면접을 보고도. 그거 어떻게 모를 수가 있어. 최강욱이 얘기했잖아. 5분만 얘기해보면 미친놈이라는 걸 안다는 거야. 자, 계속 들어봅시다. 말로는 앞에서 뭐라고 시끄럽게 떠드니까 그냥 듣고 있어도 속으로는 아이고 자식아 뭐 이런 생각이 들게 하거든 저게. 네. 주제 파악을 못한 놈의 말로예요. 남편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은 부인이에요. 김건희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 저런 걸 어디다 쓰냐고 계속 그랬잖아. 5분만 얘기해봤는데 5분은 과장이고 면접을 봤잖아. 면접을 봤는데 그걸 몰랐다는 것은 면접 볼 능력조차 없는 사람들이 면접을 본 거야. 그래서 내가 조국을 저렇게 무능한 놈이라고 말하는 거야. 문재인하고 똑같은 놈이다.